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르면 현지 시각 10일쯤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석방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방미길에 오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 기능을 맡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3년 만에 관측됐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등 관측 명소는 붉게 물든 달을 구경하려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는데요. 세부적인 행정 절차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쯤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가 한국을 향해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미국 조지아주 이민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석방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멀리 보이는 철종방 안이 바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구치소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구치소 면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워싱턴 총영사관에서도 구치소 안으로 직접 들어가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내부 식당에서 단체로 만나고 구치소 당국과 협의를 벌였습니다. 이르면 미국 시각으로 오는 10일 수요일 전세기 편으로 전원 귀국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협의 중인데 이를 위해 개개인이 귀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내일부터 이틀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귀국 전세기는 이곳 구치소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공항으로 올 예정입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항이 잭슨빌 공항이래요. 거기 1시간 거리 정도 되고 일본 거리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확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점 감안해서 오늘 수요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전세기를 띄운다는 것 자체가 구금된 인원 전원 석방과 귀국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인데요. 정확한 귀국 인원과 출국일은 미국 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 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금자 중 한 명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사관 측에서는 직접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했고 현재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르면 오는 수요일 석방을 목표로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구금된 인원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많이 찾은 상태입니다. 아내 분들은 좀 상태가 어떤가요? 심리 상태나 좀 건강 상태나? 뭐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긴 하죠. 아무래도 뭐 밖에 생활보다 어려우시고. 네, 면회객들에 따르면 구금된 인원들은 일반 죄수처럼 죄수복을 입고 있으며 보통 4인 1실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구치소 규정도 워낙 엄격해 면회나 외부와의 연락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많은 가족들이 면회를 위해 뙤약볕 아래에서 대기했지만 대부분은 아예 면회를 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또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내면 외부 연락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작 해당 기계가 고장난 상태라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면회객을 위한 외부 화장실조차 마련돼 있지 않을 정도로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낮 12시쯤 일방적으로 면회 종료를 통보한 뒤 곧바로 구치소를 떠나지 않으면 구금하겠다는 엄포를 놓을 정도로 구치소 안팎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이민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강용구입니다. 이제 남은 건 미국과의 막판 행정 절차 협의입니다. 이를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데요. 조 장관은 미국 측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협상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이어서 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지아주 공장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조윤 외교부 장관은 직접 미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오늘 미국 측과 협의를 위해 워싱턴을 향해 출국합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만나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관련 행정 절차를 협의할 전망입니다. 또 양국 간 비자 문제 협상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만큼 구금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체류 지휘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이민 세관 단속국 규모를 키우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협조적인 반응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번 한국인 구금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이 장기화할 우려가 컸죠. 하지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이틀 만에 해결 국면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의도가 궁금해지는데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여혜 기자입니다. 한국인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양손을 들고 버스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미국 연방 요원들은 직원들의 몸을 수색하고 쇠사슬로 손발과 몸을 묶어 연행합니다. 이런 대대적이고 이례적인 단속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이를 옹호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But I know nothing about the instance that happened a little while ago.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발언에 구금이 장기화할 우려가 컸지만 단속이 이뤄지고 사흘째 석방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미국이 순식간에 입장을 바꾼 모양새가 됐지만 이번 단속으로 미국인의 고용을 늘리라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됐습니다. 동시에 한미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세부 사항을 조율하던 시점에 단속을 벌이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장이 자리한 조지아주가 대표적인 경합주라는 점에서 내년 중간 선거를 노리고 친트럼프 정치인들이 반이민 정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번에 구금된 직원들은 곧 석방되겠지만 유사 사례가 다른 기업으로 번지거나 재발하진 않을지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기업 현지 공장에선 단기 비자를 받은 인력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SK온과 현대차는 지난 2022년 미국 조지아주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일부 현장 인력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 단기 비자로 파견된 설비 담당 인력들입니다. 거기에 설비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공장 건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국에서 가신 분들에서 현지에서 건설하시는 분들도 다 안 나가셨다고. 회사 측은 일부 협력업체 차원의 대응으로 본사 차원에서 출근 자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미국 출장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임직원 출장을 전면 중단했고 이미 미국에 나가 있는 직원들에게도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을 보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구금 사태는 다행히 해결되는 것 같지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다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우리 기업들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 배터리 공장을 단속한 건 공화당 소속의 한 정치인의 신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고 미국 내에서도 이 정치인에 대한 악플이 쇄도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브레넘은 자신의 신고로 이번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They need to start holding the corporations and the people who hire illegals accountable because they've created a humanitarian crisis. 이어 단속 현장에서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미국인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This goes against the mission of the National Guard. He knows this goes against the scope and scale. 또 경제에 해를 끼치고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무분별한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악플도 이어졌습니다. 누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싶어 하겠나? 얼마나 멍청해야 한국과의 수십억 달러 계약을 망칠 수 있는 거냐는 등의 댓글이 달리자 브레넘은 소총을 든 사진을 올렸습니다. 우리 재계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장을 다 지으면 당연히 미국인을 대거 뽑는다며 공장 건설 중에는 기술 노하우 때문에 한국인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한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부 김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좀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이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한미 양국 간의 이 한라인이 제대로 가동된 결과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번 사태는 일단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규모도 최대 규모였지만 구금된 대다수 사람들이 동맹국인 한국 국적자인데다 이 장소도 한미 제조 동맹의 상징인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 현지 법률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제 정치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한미 당국자 사이에 각종 한라인이 총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 한미 비서실장 한라인이 가동됐고요. 또 미국 측이 먼저 요청을 해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스 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좀 완벽하게 이 석방되는 풀려나는 모습을 좀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한 남은 행정 절차라는 거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비자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조사를 받고 기소와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이 재판까지 가게 되면 몇 개월부터 심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나온 발표를 보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출발한다 돼 있습니다. 예. 이 사실상 출국 조치로 이 사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 없이 신속한 추방에 동의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의외로 빨리 추방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제 귀국 조치가 되실 가능성도. 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동부 현지 시각으로 이 10일쯤 우리 근로자들이 귀국길에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이 전세기를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 이번 사태의 완전한 해결로 좀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이 미국 행정부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러 간 건데 이렇게 또 국민들이 구금되는 일 앞으로는 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지에서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의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가 이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대규모 체포 같은 이런 단속을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군요. 결국은 우리가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이 반복되면 이중 피해가 우려됩니다. H-L 비자를 넘어선 한인 전용 취업 비자 E4 신설이 필요합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도 우리 국민 석방과 별개로 미국과 취업 비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예.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과 전문 인력들, 투자를 위한 E4 비자 신설을 10년 넘게 논의해 왔습니다. 마침 오늘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 이 고위 당직자들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을 이끌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로 내년 9월이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쟁점이 됐던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초기부터 검찰개혁 완수 기치를 내건 이재명 정부.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지었습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입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당정 간 파열음이 일었던 중수청 소재는 경론 끝에 당의 의견대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주류 의견을 수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세부 법안 정비를 위해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합니다. 내년 9월이면 검찰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게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함도 사라지는 겁니다. 검사라는 명칭은 유지됩니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이 가능하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공소청 소속으로 검사직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헌법 조항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어 이를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걸 두고 위헌 논란이 여전합니다. 세부 내용이 있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놓고도 검찰총장 대행이 반발하는 등 여전히 검찰과 여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은 향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경제부처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대로 경제정책과 예산을 분리해 권력을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집중됐다며 개편을 공약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모든 예산, 경제정책이 기재부를 거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바. 이번 정부 조직 개편 확정안을 보면 기재부는 이름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세제, 경제정책에 집중합니다. 기재부의 핵심 권한인 예산 편성권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하고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은 환경부를 확대해 신설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었던 방송통신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신임 지도부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각종 현안을 놓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회동이 협치 회복의 단초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찬 뒤 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인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단독 회동도 진행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후 13일 만에 진행되는 오찬입니다. 지난달 3박 6일간의 미일 순방을 돌아온 이 대통령은 귀국과 동시에 장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를 포함해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여야 대표 간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 대표가 처음으로 악수를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이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찬 이후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 첫 단독 회동도 진행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안과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비판해온 장 대표가 이 대통령 앞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성비위 사건이 불거진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며 총사퇴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비대위원장으로는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당이 성비위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고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강미정 전 대변인이 혁신당을 탈당한 지 사흘 만입니다. 조국 원장이 비당원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당내에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는 2차 가해성 발언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비대위원장에는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거론됐는데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 원장의 등판 시기가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전격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혁신당 관계자와 민주당 최강욱 원장을 성폭력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전 씨는 통일교로부터 건네받은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이번 주 목요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전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된 뒤 모두 6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일교 철탑 알선 혐의 인정하시나요?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을 건네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해당 물품을 건네며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청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총재의 허가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건네며 맞사위의 인사를 청탁한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하여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김 여사를 둘러싼 매건 매직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건진법사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따발 띠지가 사라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찰이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죠.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 특검에서 수사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본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5천만 원 정도의 압수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본권을 싸고 있던 띠지가 없어졌는데 사라진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남부지검장이 증거인멸 지시를 할 리는 없겠죠? 수사팀에서는 관본권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굳이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관본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검찰 지휘부의 지시로 압수물이 훼손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 해체와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관본권 띠지 유실 사건 특검 수사가 답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법무부의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주진우 의원 등은 대통령이 한가하게 상설특검 운운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며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방화 직전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다친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두 사건이 연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살인 미수 뒤 방화로 이어졌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현장에 긴급 출동했고 늦은 밤 잠을 자던 주민들은 불이 나게 대피합니다. 어제 오전 0시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지만 60대 남성이 숨졌고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놀랬죠. 뭐 당황해가지고 그냥 가족하고 그냥 빨리 뛰어내려왔어요. 뭐가 터진 소리 나고 뭐 그래가지고. 숨진 60대 남성은 본인의 집에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또 이 남성이 방화 직전 아파트 인근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남성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뒤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행방을 수색하던 중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목을 다친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와 피해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오늘 새벽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약 3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블러드문, 붉게 물든 달이 장관을 이뤘는데요. 아름다운 우주쇼 잠시 감상해보시죠. 황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려진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더니 달 전체가 점차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오늘 새벽 2시 반부터 3시 53분까지 약 83분 동안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개기월식은 태양과 달, 지구가 나란히 놓이면서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빛의 굴절로 인해 붉은색 빛만 달에 들어와 블러드문이라고도 불립니다. 붉은 달은 새벽 3시 11분쯤 절정을 이뤘습니다. 수도권에선 구름이 달을 가려 개기월식을 또렷하게 볼 수 없었지만 밀양, 고흥 등에서는 붉은 달이 선명하게 관측됐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지만 국립과천과학관 등 관측 명소는 붉은 달을 구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내일 출근에다가 애들 다 학교 나가야 되는데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해서 가족들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달을 향해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마지막 학기여가지고 취업 준비하는데 원하는 좋은 기업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려. 두바이와 베이징 등 전 세계 각국에서도 아름다운 개기월식 쇼가 장관을 이뤘습니다. 다음 개기월식은 내년 3월 3일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공공주도로 연 27만 호, 그러니까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기 신도시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설명인데 도심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들도 전면 고밀도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먼저 박통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SRT 수서역 인근의 2,500여 세대 영구 임대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주변에선 재건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때 막 논밭이 됐고 전철도 안 생기고 막 이랬대. 이게 30년이 넘어요. 정부는 이러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등 종상향을 통해 고밀 재건축해 늘어나는 물량의 일부를 공공분양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강남구 수서동과 강서구 가양동, 노원구 일대 등에서 2만 3천 호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보유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부 직접 시행합니다. 공공이 직접 개발해 이익도 환수하겠다는 건데 장기간 팔리지 않는 산업용지 등도 주택 용지로 일부 전환합니다. 이 밖에 서울 내 유유부지 4,000호를 추가 발굴하는 등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 2030년까지 모두 135만 호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는 또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3만 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오늘부터 더 강화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집값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인 LTV가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도 2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다시 꿈틀대는 집값을 잡기에는 이번 정책 역시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한강변이 아닌 외곽인데도 지난 7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곳과 같은 외곽까지 번지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집값의 40%로 낮아지고 수도권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은 전면 제한됩니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금액도 줄어 보증기관에 따라 2에서 3억 원 사이에서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이 일괄 2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불법 이상 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감시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강남 4구와 마용성 등의 30억 원 이상 거래를 모두 검증합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엔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한 도심 유휴 부지 활용이 4,000호에 그친 데다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도심 택지가 이번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가 대출 규제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규제 지역에서 이미 6억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LTV 한도 축소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확대될 경우 세제와 금융 등의 추가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6개 종목이 작년과 비교해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로 지난해 말 38위에서 이번 달 11위로 27계단 뛰었습니다. 방산주에도 순풍이 분 반면 금융과 자동차 종목은 줄줄이 순위가 밀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의 출하가 작년보다 늘어 가격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추석 성수기 사과와 배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각각 7%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추석이 10월 6일로 작년 9월 17일보다 20일 가까이 늦다는 점을 출하량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달걀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정부가 알낳는 닭인 산란계의 사육 면적을 확대하는 정책을 2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이번 달부터 산란계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50% 늘리려 했지만 우선 계속해서 2027년까지 민간의 자율로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맥주하면 떠오르는 나라 독일에는 맥주잔 많이 나르기 세계 기록 보유자가 있습니다. 이 남성이 8년 만에 기록 경신에 도전했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팔로 한가득 맥주잔을 옮기는 남성. 잠시 후 잔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옷은 맥주로 흠뻑 젖어버렸고 끝까지 도전을 이어갔지만 결국 17잔으로 기록 경신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맥주잔 29잔을 옮겨 세계 기록을 세웠고 올해 자신의 기록을 깨려고 도전에 나섰던 건데요. 신기하게도 원래 직업은 맥주가게 종업원이 아닌 세무조사원이라죠.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내년에 33잔으로 다시 도전하겠다네요.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에선 세계 최고 권위의 요트 경주가 열렸는데요.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그 현장 확인해 보시죠. 준비를 마친 선원들이 선착장을 향해 손을 흔들며 출항합니다. 지중해로 나온 요트들은 푸른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요트 대회인 오션레이스에 참가한 요트 무리가 이탈리아의 제노바를 떠나 몬테네그로의 보카만으로 향하는 건데요. 4년에 한 번 열리는 오션레이스 대회의 마지막 5번째 구간입니다. 이들은 지중해를 지나 아드리아해로 이어지는 약 3,000km의 복잡한 항로를 8일간 헤쳐나가야 하는데요. 무탈이 좋은 기록으로 도착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잇따른 선거 패배로 퇴진 압박을 받아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 11개월 만에 전격 사임했습니다. 온건파였던 이시바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일 관계도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この度私は自由民主党総裁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지난해 9월 27일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당선된 지 11개월여 만입니다. ショックですね。辞めるつもりが本当にあったのかどうかわからないけれども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당내 퇴진 압박 속에서도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예정됐던 자민당 내 조기 당 총재 선거 여부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당내 인사가 찬성할 것으로 알려지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젯밤 차기 총리 후보이자 이시바 총리와 가까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관저를 찾아와 사임을 촉구하자 이시바 총리도 뜻을 굽혔습니다.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당내 유력 후보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거론됩니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돼 국제협력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신임 총리 하마평에 오른 다카이치 전 담당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시바 총리보다 보수적으로 평가받으며 지난 광복절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 전 담당상은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강경 우파여서 차기 총리에 오를 경우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그간 에이펙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던 만큼 우리나라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의향을 내비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I'm going for a trade meeting to South Korea pretty soon. You're hosting a trade meeting.
에이펙 회의 참석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CNN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에이펙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에이펙 참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에이펙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 역시 경천동지할 상황이 아니면 올 것으로 본다고 한 만큼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시점이 묘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밀착하는 모습에 불쾌감을 드러내 회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resident Xi's a friend of mine, but I though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been mentioned last night during that speech because we helped China very, very much.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선거 패배로 인한 퇴진 압박 끝에 사임을 결정해 일본의 새로운 총리와의 회담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최근 새신랑이 된 김종국 씨가 결혼식 후 처음으로 SNS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 한 장, 다름 아닌 운동용품들이었는데요. 김종국 씨, 비연예인 아내를 위해 철저한 비공개 예식을 치렀죠. 하객들조차 결혼식 전날 장소를 알 정도였다는데요. 결혼 하루 전 게시한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도 짧은 언급이 전부입니다. 주위에 유부남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더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누리꾼들은 결혼식 끝나고 바로 운동 갔을 듯 사생활 신중해서 좋다, 진정한 비공개 결혼식이다라며 응원과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 답사까지 해가며 절도를 한 남성이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난 서울의 한 식당. 마지막 남은 남성 손님도 이내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떠나는데요. 그런데 식당이 영업을 마친 밤늦은 시각, 누군가 뒷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는데요. 낮에 식당을 찾았던 바로 그 남성입니다. 남성이 낮에 식당을 갔던 이유, 사전에 어떻게 침입할지 출입 구조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남성은 금고에 있던 30만 원을 챙겨 달아났고 또 다른 가게에도 들러 금고까지 훔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사흘 만에 붙잡혀 현재 구속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저 정도 노력으로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해라, 교도소 갈 때도 탈출 경로 봐둘 듯 등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젠지 스테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 특유의 무표정한 소통 방식을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요즘에 젠지 스테어리라고 젠지가 쳐다보는 방식. 젠지들은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냥 왔어요. 이렇게 딱 한번 쳐다보는 게 있다고, 한 3초 정도. 국내외에서 이 젠지 스테어가 화제입니다. 나만 느낀 게 아니었다, 몇 번을 말해야 반응한다, 진짜 저런 눈빛으로 본다라고 전 세계가 공감하며 관련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성세대는 예의가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대면 소통이 줄어든 세대인 점을 감안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같은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한국 공연 20년을 맞아 오리지널 투어로 무대에 오릅니다. 격동의 조선시대 한 가족의 역경을 해학과 풍자로 그려낸 연극도 관객을 찾아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15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향한 세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추한 겉모습 안에 순수한 영혼을 가진 성당의 종직이 콰지모도, 금지된 욕망에 사로잡힌 성직자 프롤로, 약혼녀가 있지만 에스메랄다에 매혹되는 근위대장 페비스,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이 원작으로 탄탄한 서사와 1,100만 장이 판매된 OST가 더해져 관객 수가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 투어 2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뮤지컬의 감동을 그대로 담은 오리지널 내한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L'enthousiasme du public, soit la salle elle-même qui résonne. Moi, j'ai toujours le souvenir de l'applaudissement, de l'ovation à la fin du show.
Ça c'est vraiment généreux. Ça représente le public coréen et c'est toujours. 아트바젤, 프리즈, 테파프와 함께 세계 4대 아트 축제로 불리는 디자인 마이애미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조명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12개의 해외 갤러리와 4개의 국내 갤러리, 71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해 총 1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통공예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현대적 재료 실험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트렌드 속 창의적 작품이 관객을 기다립니다. 연극 통소소리는 조선 중기 소설 최척전을 원작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격동의 시대에 최척과 오경이 30년에 걸쳐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한 가족의 30년을 기록한 역사서이자 러브스토리며 인생에서 호시절은 짧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뜻밖의 은인도 벼락처럼 찾아오는 기적도 마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후 올해 연극 베스트 3를 비롯해 주요 연극상을 휩쓸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상기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 비는 오전 중으로 호남과 경남에, 오후에는 경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다시 광주 전남 지역에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으로도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미 주말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0.9도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